민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요즘은 시골 인심이 각박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3년 전 귀농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농사에 필요한 농막을 짓게 되었는데 동네 분준 한 분이 어느 한 부분이 불법이라며 꼬투리를 잡아 민원을 넣어서 조사도 받고 벌금도 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동네이든 작은 단점이라도 보이면 고소고발을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원한관계나 이권 개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놀부 심리로 민원을 넣어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법에 맞게 집도 짓고 법에 맞게 노력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 방편으로서 그 법적인 잣대를 약간씩 어길 때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건대 우리 국민 법을 1%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우리 밑바닥의 서민까지 단 한 명도 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분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있다. 그러면 차 타고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도 깜빡 신호등을 놓칠 때도 있고 신호를 어길 때도 있습니다. 또 아주 급하면 불법 유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골에 집 짓고 살다 보면 집을 진 다음에 조그만 헛간 채를 만들거나 조그만 창고를 만들 때 그걸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창고 허가내가지고 창고 짓는 분 드뭅니다. 대부분은 달아내거나 또는 창고를 그냥 지어서 쓰거나 또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쓰거나 또 별도의 창고를 지을 때 허가 굳이 내지 않고 하는 분이 한 90%는 됩니다. 근데 큰 창고를 짓거나 이렇게 드러나게 면적이 클 때는 허가를 내서 하겠죠. 그러나 부속 건물 조금 달아내든지 조그맣게 지었을 때 한 5, 6평 정도 달아서 쓰거나 지을 때는 대부분 그냥 적당히 지어서 쓰고 또 적당히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그걸 과태료 때리거나 불법이라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실제 위성사진을 찍으면 보세요. 창고 달아냈는지 컨테이너 놓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창고를 지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위성사진에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국가에서는 그런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쓰고자 노력한 걸 알기 때문에 법적인 잣대로 따지면 위법이지만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트집 잡아서 민원을 넣으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법의 잣대라는 걸 냉철하게 딱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딱 선을 그었을 때 이것을 단 한 번도 침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약간씩이라도 넘어오는 일이 있다. 근데 이게 크게 법적으로 많이 위배될 정도로 문제가 되거나 또는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양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거나 또 주변 사람들한테 눈시울을 찌푸릴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동네 주변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시각적으로 어떤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 그 환경 침해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때는 여러분이라도 민원을 넣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도 됩니다. 그건 공익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주변 사람들을 득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에 위배가 되든 동네에 피해를 주든 그 자연환경을 너무 파괴를 하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가 보아도 심각할 때는
당연히 바로잡는 게 맞고 또 민원을 넣더라도 당연한 것이며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인생에, 내 삶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나한테 득실도 없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라도 피해를 주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전혀 민원을 넣어야 될 이유나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어떤 피해 주는 일이 없는데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놔도 민원을 넣고 사랑채 조그맣게 몇 평만 달아내도 민원을 넣고 또는 마당 이렇게 조금 넓게 썼다고 민원을 넣고 또는 산소를 봐봐요. 그 동네에서 필요에 따라 옛날에 산소 많이 썼죠. 옛날에는 상여매구 문 앞에 지나가도 다 봐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여매구 문 앞에 지나가면 안 봐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동네에서 인가 주택에서 200m 이내에 산소를 쓰면 민원을 넣으면 다 이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원대학 땅 근처에 200m 이내로 누가 묘를 써요. 그러면 제가 민원을 내면 그 이장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200m 이내에는 함부로 묘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자기 땅이라도. 그런데 옛날에는 다 묵시적으로 봐주고 이해도 해주고 다 했는데 200m가 아니라 300m 거리가 되는 산속에 아무 피해가 없는 지역에 또는 자기 밭에다 묘를 썼는데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묘지로 이렇게 예쁘게 조성을 해놨더니 자기한테는 전혀 피해 없는데 가족묘지 조성했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고 등등의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다. 근데 과연 이런 행들이 바른 것이냐? 절대 바르지 않다. 자기 딴에는 이 법을 고발해가지고 바로잡는다고 명분을 삼을지 몰라도 이것은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 사는 그 인간관계나 동네 사람들이나 그 마을 사람들의 인간적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득되지 않으며 법적인 잣대로는 이 법일지 몰라도 이것은 사회에 득되는 일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민원 넣는 그런 사람, 그렇게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동네 사람들한테 신경전을 일으키는 사람, 이것은 결코 악의 존재이며 결코 득되는 인간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그렇게 민원 넣기를 좋아하고 피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탁한 과보를 본인이 받게 되며 나이가 먹어서라도 꼭 그 과보를 받게 된다. 사람 사는 모습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또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야 돼요. 우리가 크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방편으로서 약간씩 운영의 미를 살려나가면서 노력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서도 알면서 이해해주고 봐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민원을 넣으면 법적으로 못 봐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 못 봐주느냐?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반드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잡았다는 걸 증명시켜 줘서 그래 바로 잡았다는 걸 다 조사해가지고 증명을 해가지고 민원 넣은 사람한테도 내용을 보내줘야 되고 실제 그 위법을 한 사람한테도 그 자료를 증빙 서류를 만들어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삼을 일이 아닌데 민원을 넣으면 법적인 잣대를 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보거나 벌금을 내거나 따질 거 없이 공무원은 자기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민원 넣은 사람에게 사실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은 냉철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마음이 아픈데도 하는 겁니다.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것도 알면서 해요. 왜? 만약에 그 민원을 안 받아들이면 공무, 집행, 직무유기, 공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울며 겨자 먹기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이 주변 사람한테 아무런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전혀 누구도 시비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그걸 문제를 삼으니까 공무원이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길래 그렇다면 내가 바로 잡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누가 그럼 이런 민원을 넣습니까 하니까 신분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대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 누가 민원을 넣는지 압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한번 정말 맞춰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땡그레지더니 말해보래.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 민원은 바로 누가 넣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눈빛이 갑자기 달라져.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는데 긍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해. 왜냐면 내 말이 100% 맞으니까 맞다고 하면 신분을 밝힌 것이 되잖아. 또 아니라고 말도 못해. 왜? 너무 맞으니까. 그러면서 눈이 동그래지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대단합니다 그래요. 그 말은 내 말이 맞았다 이거예요. 대단하대 나한테. 그 말은 자기가 인정은 안 했지만 묵시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바로 그처럼 저는 누가 그랬는지 다 알면서도 그분한테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 마음 쓴대로 당신이 그 과보를 받고 착한 기운을 받고 당신이 그 과보를 치를 뿐이지 내가 그 과보를 치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품을 알았으니 내가 더 조심하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원대학당에서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어떤 분이 묘를 썼습니다. 근데 그분 땅에다 묘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자기 땅에 묘를 쓴 거지만 판유해서 이장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택에 우리 도원대 땅에 가까이 있는 묘기 때문에 제가 고발을 하면 민원을 넣으면 이장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분이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묘를 쓰고 마음을 썼는데 제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파묘해서 이장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민원 넣은 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 집 조상은 알 것이고 하늘은 안다는 겁니다. 내 양심이 알고, 그러니까 첫째는 내 양심이 알고 둘째는 하늘도 알고 신도 안다. 그래서 사실은 미관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그곳에 묘를 못 쓰게 하고 싶었지만 미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느껴보기 때문에 차마 민원을 넣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해서 큰 피해도 없습니다. 근데 내 감정으로 미관상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민원 넣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조상을 흔들어서 무엇이 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덮어주고 민원을 절대 넣지 않았는데 어떤 그 악질의 사람이 민원을 또 넣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벌금을 내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산소 주인이 저를 오해하는 거예요. 저를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저를 오해하는 줄도 모르고 한참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그분을 만났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길래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혹시 선생님 가족이나 선생님이 민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물었더니 선생님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선생님밖에 민원 넣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 또한 민원을 넣은 일이 없고 우리 가족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건 내가 누가 민원을 넣는지 알고 있지만 당신한테 말을 차마 못하겠다. 왜 그러냐? 내가 말을 하면 당신은 분명히 그 사람하고 유감을 살 것이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 증거를 그 사진 찍어서 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이다. 응? 그리고 내가 바르게 말을 한다 해도 당신한테 들뜰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차마 그 민원 넣은 사람을 당신한테 말을 못 해준다. 분명한 건 우리 가족이나 나는 절대 하늘을 두고 맹세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내 눈빛을 보더니 믿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진대요. 나를 믿어도 좋다. 내가 이런 일로 민원을 넣을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이걸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겠느냐.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진짜 그럴 마음이면 당신한테 먼저 말했을 것이다. 당신한테 먼저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을 넣든지 했을 것이다. 비겁하게 뒷구녕으로 민원 넣고 골탕 먹이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그분이 내 말을 믿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나도 살면서 방편으로 약간의 위법을 할 수 있고 나도 살면서 동네 사람한테 양해를 구할 때도 있고 나도 살면서 이해를 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도 남의 땅을 밟고 걸어 다니고 남한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자기한테 불리한 일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일도 아닌데 남이 뭘 하면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뭐가 불법인가 이렇게 뒷구녕으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 사람들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동네에도 이 지역에도 지역마다 악의 존재들이 있어요. 꼭 존재하지 말아야 될 존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피해를 주고 그리고 문제가 안 되는 일도 문제를 삼고 이런 악의 존재들, 악의 기운을 타고난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한두 명씩은 끼어 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지역 풍수를 보면 다 명당이 아니잖아요. 명당도 있고 약간의 흉당도 있죠. 그러면 동네 지역이 흉당이 많을수록 악의 존재들이 많고 착한 사람들이 많고, 명당의 기운이 큰 데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그래도 흠집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악의 기운을 가진 사람, 착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조건 나쁘다, 원망하고 탓만 할 게 아니며, 참 악의 존재라고 원망만 할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착한 존재도 있고 이런 정말 바르지 못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구나. 나는 이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절대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한테 경각심을 가지라고, 나한테 깨우침을 가지라고 이 인연이 왔구나. 나는 최소한 거울 삼아서 남한테 피해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동네에 공익에 모두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다면 설령 그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어떤 행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서로 상생으로 사는 게 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깨우침을 가지라고 이런 인연들이 내 앞에 있으며 이런 인연들이 나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깨우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나쁜 행을 한다고 해서 물고 늘어지고 같이 맞대응하고 같이 싸움질하고 같이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같이 맞대응해서 싸움질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탁한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급적 법질서도 지키고 가급적 불법을 행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르게 모든 준법 정신으로서 바르게 처신도 하고 이렇게 건물을 짓더라도 항상 법에 맞춰 노력을 하고 또 어떤 그 묘지든 또는 뭐 도로든 무엇이든 이렇게 법에 맞춰 노력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선을 긋듯이 살 수가 없어요. 항상 10%에서 30%는 법을 넘나들게 돼 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10에서 30%는 그 법의 선을 넘나들게 돼 있다. 그러니 나 또한 그 법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하거나 문제를 삼아서 피해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진 거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법이라는 건 사람이 규범을 만든 것이지 하늘의 잣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립공원 출입할 때 돈 내는 걸 폐지시켜 버렸어요. 알고 있죠? 국립공원 출입할 때 돈 내는 걸 폐지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사찰까지도 다 폐지시켰더니 그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사찰 폐지시키면 안 된다. 문화재 관람료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변칙으로 그 사찰 입구는 그 문화재 관람료로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칙으로. 그러나 국립공원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처럼 법이라는 건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우리 사람들한테 득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규범을 만들어서 제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규범 속에 가둬놔야만이,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놔야만이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법 제정을 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잣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위법은 자기 자신한테도 득되지 않고 많은 사람한테 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잣대로도 위법이며 결과적으로 그 과보를 본인이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적으로도 위법이고 하늘의 잣대로도 위법일 때가 있어요. 그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위법, 남한테 상처 주는 위법, 반드시 누가 보아도 공익에 위배되는 위법, 이것은 하늘의 잣대나 민법으로나 위법이며 탁한 기운을 받는다. 그 과보를 치른다. 근데 누가 보아도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 민법으로 선을 대면 이게 위법이 될 수 있고 법적인 잣대에 어긋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1%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니며 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며 내가 득되게 쓰고자 하는 방법이며 모두에게 1%도 피해 주는 일이 없고 원망 살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민법에 어긋날 수는 있지만 하늘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대자연법으로는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은 10에서 30%는 우리가 지혜롭게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법을 무조건 어겨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피해를 주는 일이 1%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면 10에서 30%까지는 지혜롭게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의 잣대로는 절대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위법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선에 어긋났을 뿐이다. 여러분이 이런 걸 알고 혹여라도 집을 짓거나 조상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도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1%도 피해 주는 일이 없고 자신을 위해서 득되게 사용하는 일이라면 지혜롭게 운영을 해도 된다. 또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다. 왜? 악의 무리에 걸려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우리 도원 가족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혹여라도 우리 국민, 유튜브를 보는 국민들 중에서 그런 탁한 마음을 갖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남을 피해주기 위해서 민원을 넣고 괴롭히기 위해서 민원을 넣고 자기가 마치 의인이나 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동네에서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존재는 되지 마라. 반드시 하늘의 잣대로는 심판을 받게 된다. 법적으로는 자기가 질서를 지킨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늘의 잣대로는 오히려 그 민원 넣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깨우치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